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들어오지 와주신 영지쌤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심장이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차가워지고는 한다. 이때의 느낌은 무슨 감정일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음의 온도를 좌우하는 요소들로 안정과 사랑, 존중, 자아 실현, 존재감, 재미, 멋 등이 있으며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기쁨, 평안, 재미, 후련함, 사랑 등을 반대로 수치감, 수심, 지루함, 압박감, 경멸 등을 느낀다. 뜨겁다, 차갑다, 감정, 기쁨, 수치감, 평안, 수심, 재미, 지루함, 압박감, 후련함, 사랑, 경멸, 온도를 좌우하는 요소들, 안전, 사랑, 존중, 인정, 자아실현, 존재감, 재미, 멋, 감각어휘, 다습다, 다스하다, 따스하다,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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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뜻하다, 뜨뜻하다, 따끈하다, 뜨끈하다, 뜨끔뜨끔하다, 후끈하다, 덥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뜨뜻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건조하다, 촉촉하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사늘하다, 싸늘하다, 서늘하다, 쌀쌀하다, 쓸쓸하다, 으스스하다, 차갑다, 시리다, 춥다. 모든 감정은 나를 살리기 위한 시그널. 신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를 감각어라고 한다. 뜨겁다를 감각어로 풀이하면 손이나 몸에 상당한 자극을 느낄 정도로 온도가 높다이고, 차갑다는 촉감이 서늘하고 썩 찬 느낌이 있다. 뜨겁다는 느낌이 마음에 일어나면 감정이나 열정 따위가 격렬하다로 한껏 고무되거나 고양된 상태이고, 차갑다는 인정이 없어 매정하거나 쌀쌀하다로 시들하게 가라앉아 냉정하거나 냉혹한 상태이다. 기쁨으로 뜨거우면 황홀하고, 관심이 뜨거우면 희망이 되어, 신뢰로 뜨거우면 숭배한다. 분노로 뜨거우면 격분하고, 지루함이 열을 받기 시작하면 혐오를 거쳐 증오가 된다. 황홀과 희망, 숭배, 격분, 증오 모두 누르기 어려운 격정이다. 몸까지 덩달아 달아오르며 후끈해진다. 기쁨이 차갑게 식으면 불안, 두려움, 공포가 되고, 기대가 차가워지면 경계가 되며, 믿음이 차가워지면 무시, 경멸, 혐오가 된다. 격분이 차가워지면 체념이나 슬픔이, 증오마저 차갑게 얼어붙으면 무관심이 된다. 오늘 내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내일 공포를 주는 일은 얼마나 흔한가. 어제 미러를 속삭이던 입에서 오늘 원망이나 분노의 욕설이 나가는 것도 허다하다. 사랑, 성공, 명예, 재산, 자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열망으로, 뜨겁고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기쁨은 잠시, 잊을까봐 불안하다. 불안은 공포의 감정이다. 공포라는 감정에서 약한 세기가 불안, 두려움이고, 강한 세기가 극심한 공포이다. 공포의 슬픔이 보태지면 절망이 된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의 감정이다. 그리 된다고 해도 기쁨을 포기할 수 있을까?
기쁨에 대해 생각하면 징검다리가 떠오른다. 옛날에 징검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저마다 큼지막한 돌을 한 개씩 들고 와서 하천에 한 발 보폭 사이로 놓아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졌다. 덕분에 다음에 오는 사람이 수월하게 건널 수 있었다. 마을을 내 마음으로, 징검다리를 기쁨으로, 마을 사람들을 그때마다의 나라고 상상해 보자. 네, 기쁨은 감사합니다. 네, 기쁨은 생이라는 고해에 놓인 징검다리다. 덕분에 다음에 올 내가 수월하게 건널 수 있다. 사람에게 한 번 일어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쁨 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기쁨을 징검다리 삼아 생을 공포로 뒤바뀐다 해도 과거에 놓은 징검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징검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 정확히는 나의 감정이다.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다. 욕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가 주장한 욕구 5단계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피라미드 형태로 그린 욕구 5단계설을 보면 아래 단계가 하도 넓적하게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1, 2단계만 있어도 위의 단계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욕구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일 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5가지 욕구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에 대한 업적, 사회적인 성공을 지나 인류사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욕구가 대중적인 현상으로 등장한 시대이다. 가장 두드러진 개인적인 욕구는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욕구가 본능임은 조선시대의 팽행이라는 형벌이 존재했다는 사실로 짐작할 수 있다. 본래 팽행은 고대 중국에서 끓는 물에 죄인을 삶아 죽이는 형벌이었다가 조선에서는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오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산자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사회적 사형으로 요즘 말로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한 것이다. 존재감은 다른 말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며 그 품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존재감이 훼손되어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존중받을 때 기쁨을 느끼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 업신여기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다. 이런 감정을 가진 어이가 무시, 경멸, 멸시, 모멸, 모욕, 수모 등이다. 하나같이 사람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폭력이다. 동시에 가장 쉽게 벌어지는 일상이다. 돈이나 권력을 앞세워 대놓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심코 무시하는 표정, 비웃는 눈빛, 낮잡는 말투가 수치심을 준다. 또 노력에 비해 받는 대가가 대접이 형편없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 수치감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업신여김이라는 폭력을 당했다는 감정의 신호이다. 우리가 슬픔, 공포, 분노, 증오라고 느끼는 감정의 실체는 수치감인 경우가 많다. 자기가 수치감을 느꼈다는 자체가 극도로 창피해서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지만 얼굴은 화끈거리고 손발은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가워지는 느낌이 든다. 슬픔이나 공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으로 표현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 설령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준 대상이나 환경이 사라진다 해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미 존재감이 손상당했고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치감은 자기 비하로 이어져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뜨릴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비극이 발생한다. 고립감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타인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느낌이다. 무력감은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느낌이다. 둘 다 무시무시한 절망의 감정이다. 감정을 산채로 묻어버린 결과이다. 표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자신이 경험한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드러내려면 영혼의 밑바닥까지 긁어 힘을 끌어모아야 할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입장이 바뀌어 듣는 입장이라면 그렇게나 혼신의 힘을 다해 용기를 낸 사람의 이야기를 연민의 귀를 준비해서 들어야 한다. 연민이란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휴머니즘의 바탕이다. 동정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동정은 자기 처지와 상대의 처지를 비교해서 자기 처지가 낫다는 입장이 깔려 있어 자칫 모욕이 될 수 있다. 자기 관점으로 상대의 이야기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선한 의도라 해도 판단이다. 연민이 아닌 판단의 귀를 갖다 댈 때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털어놓은 이의 감정은 고립감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많이 외로웠겠다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겠냐고, 이 중 한마디만 들려주어도 생명의 동아줄을 잡을 수 있다. 수치감은 동물 중에서 고도로 사회화된 인간만이 느끼는 고유의 감정이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 타인이 정말로 그렇게 평가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차라리 타인이라면 안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에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내 안의 타자가 줄곧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다. 못마땅하게 보고 있을 때와 뿌듯하게 보고 있을 때 내가 대상이나 사물을 대하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내 안의 타자는 망상 같은 병증이 아니고서야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구조 등에서 겪어온 차별이나 존중, 고립감이나 친밀감 등의 감정이 쌓여 내면화된 것이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나를 살리기 위한 시그널이기에 중요하고 내 안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부정적이라 해서 무조건 해롭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고 높을수록 수치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맹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번역한 수호지심의 기준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런 내 안의 타자를 가진 이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상대가 뭘 해도 탐탁지 않아 하면서 경멸의 눈빛을 보내거나 습관적으로 조롱이나 비난의 말투를 가하는 인간들이 있다. 상대의 존재감을 손상시키거나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논리적으로 해본 적 없다고 해서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무의식적인 목적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데 있다. 자신에게 그런 사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차리려나?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면 당신이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시소를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깎아내린다고 당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설령 당신이 올라가고 내가 내려갈 일도 없을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가? 욕구가 충족된 데서 생긴 기쁨이라는 감정에서 강한 세계가 황홀이고 약한 세계가 평안이다. 우리가 종종 망각하지만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다고 느끼면 기쁨의 감정이다. 평안은 따뜻하고 따스하다. 정답고 포근하다. 따뜻하다는 감정이 부드럽고 포근하다이고 따스하다는 다스하다의 큰말로 알맞게 따뜻하다이다. 정답다는 따뜻한 정이 있다이고 포근하다는 감정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편안하다이다. 따뜻함, 따스함, 부드러움, 편안함. 우리가 평안할 감정일 때 혹은 평안한 분위기일 때
찾아드는 느낌이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평안에서 완벽히 반대인 수심이 된다.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바란다면 별탈 없이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고 갑갑하다. 그런 생은 근사하지 않다. 근사하다를 멋지다, 아름답다, 좋다 등의 말이나 비슷한 느낌으로 쓰지만 속뜻을 알고 나면 애틋하고 숙연하다. 근사라는 근사라는 한자를 풀면 거의 같아로 닮았다는 뜻이다. 닮아서 비슷해서 가까워서 멋지고 아름답고 좋다. 무엇과 그리 닮고 비슷하고 가까워서 멋지고 아름답고 좋을까?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최대한 닮고 비슷하고 가까울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만 해도 자아실현은 부르주아의 배부른 소리였다. 지금도 없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배부른 소리로 여긴다면 확실하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혹은 행복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사유해 본 적 없는 사람이다. 메슬로우가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대중화하기 전에도 자아실현은 이미 인간의 주요 욕구였다. 단지 자아실현이라는 용어를 몰랐을 뿐이다. 그런데 메슬로우의 의도와 달리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인 사랑, 존중, 자아실현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일정 수준의 물리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 잘 살아보세라면 사랑과 존중, 자아실현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잘 살아보세이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좀 더 확대해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생활 양식인 사람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 존중, 자아실현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과시적으로 소비하고 떵떵거리며 출세하는데 줄인 허기를 느끼고 그에 몰두할 것이다. 더구나 특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할 경우 사랑, 존중, 자아실현은 인간의 기본 욕구임에도 좀처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간다. 5가지 욕구 모두 충족되어야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러진 못하는 것이다. 꽤 오랜 세월 미시감을 느끼고는 했다. 미시감이란 기시감의 반대 현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갑자기 생소하게 느끼는 체험이다. 처음 찾아온 미시감은 너무도 강렬한 것이었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요일 오후였다. 학교와 집 사이에 나서 매일 같이 오가던 길인데 순식간에 낯선 길이 되어 방향을 잃었다. 마치 진압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셨고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그렇게 서 있었다.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멀게 느껴졌다.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손에 흘러내리는 걸 느끼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실에서 자주 느꼈다. 교실에 앉아있는 나는 내가 아닌 것 같고 진짜 나는 다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네, 그런 날에 감사합니다. 네, 그런 날에는 매일 보는 단짝 친구와의 거리조차 한참 멀어져서 안녕, 내 이름은 선경이야. 네 이름은 뭐니? 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진공 상태의 유리병 안에 갇힌 느낌이었다. 나 혼자 그 유리병 안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 이대로 강물에 던져져 둥실둥실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이따금 미시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때는 원인을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자신을 속이며 괜찮아, 다들 이러고 살아 하면서 버티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 앞에 눈도 귀도 입도 없는 사물처럼 그저 있는 느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낯설어 손에 쥐고 있는 펜조차 이게 지금 왜 내 손에 있냐? 출처가 불분명하고 나의 출처 또한 그러하다.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바로 지금 여기에 나는 없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 자신과 멀어지고 있을 때 찾아오는 신호이다. 내가 없는 여기에서 떠나고 싶은 욕구가 보내는 감정이다.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삶의 필수 과정이다. 어떤 말로든 이 과정을 매듭 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매듭 짓지 못하면 평생 그놈의 사랑, 그놈의 인정, 멀리 갔다가도 못 박힌 고무줄처럼 제자리로 도로 튕겨진다. 삶의 최종 목적지인 자아실현, 나에게 잠재된 내 모습대로 살기가 힘들어진다. 타인이 사랑하거나 인정하는 나는 나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내가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인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보여주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감춘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예의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나는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기대서는 애정 욕구와 인정 욕구를 온전하게 충족하기 힘들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 결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 자신과 닮고 비슷하고 가까워질 때 존재감이 근사해질 수 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자족이 생긴다. 자족이나 만족이라는 한자어에서 쓰는 족은 발을 가리킨다. 자족이나 만족은 발까지만 채우고도 넉넉하다고 느끼는 마음이다. 이미 넉넉하니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 감사함이라는 기쁨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싶어진다. 나의 지인은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부를 한다. 이런 이들은 자랑을 해도 참 사랑스럽게 한다. 그의 앞날이 더 찬란하기를 기대하며 축복해 주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미지근한 감정에 대하여 온도로 느끼는 뜨겁다와 차갑다 중간에 미지근하다가 있다. 우리나라 식당에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만 있어 나는 둘을 섞어 미지근한 물로 만들어 마신다. 감정에도 미지근함이 있다. 차가운 감정이 미지근해지기도 하지만 뜨거운 감정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미지근하다, 뜨뜻 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등은 분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망설임이나 갈등이 생각만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것이라면 미지근하다는 망설임이나 갈등조차 미지근하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니다. 지금 하는 일을 딱히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는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딱히 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것도 아니다. 나쁘지 않고 악하지 않다는 근거를 들어 평안으로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평안은 따뜻하고 따스하며 정답고 포근한 느낌의 감정이다. 정답지도 포근하지도 않다면 더 이상 평안이라고 우기지 말자. 실상은 재미도 멋도 없이 미지근한 상태로 권태나 무기력의 전조이다. 미지근한 감정을 무심하게 방치하면 건조하다로 진행될 수 있다. 마을에서 처음 우물을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은 푸고 또 퍼도 새로운 물이 다시 찰박찰박 차오르는 걸 보고 감탄했다. 수도가 설치되면서 더 이상 우물을 쓰지 않았고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찾았을 때 바짝 말라 있었다. 깊숙한 바닥에 먼지가 쌓였고 잡초로 무성했다. 마음도 그렇다.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많이 쓰면 다를 것 같고 오래 쓰면 고장이 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말라붙은 감정을 촉촉하게 해줄 처방이 필요하다.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무미건조함을 풀이하는 말이 나와 있다. 재미와 멋이다. 뭐래도 재미없는 시기라는 뜻으로
노잼식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걸 보면 이제야 사람들이 재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뭐래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기도 하다. 노잼 시기가 길어지는 걸 예사롭게 여기지 말자. 재미라는 요소가 빠지면 인생은 갑갑한 것이 되어버린다. 갑갑하다는 너무 더디거나 지루하여 견디기에도 진력이 난다인데 뜻풀이가 구구절절 철렁하다. 진력나다는 오랫동안 또는 여러 번 하여 힘이 다 빠지고 실증이 난다는 뜻이고 지루하다는 증오라는 감정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따분하고 실증이 나는 지루함을 결코 언제까지고 견디지 못한다. 아무 일이 없기보다 무슨 일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속성이다.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증오할 준비가 되었다는 시그널이다. 증오의 감정에서 약한 세기가 지루함이고 중간 세기가 혐오이며 강한 세기가 증오이다. 사람이든 일이든 삶이든 진력나기 전에 그러다 혐오하거나 증오해버리기 전에 어떻게든 재미를 찾아야 한다.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장치를 구석구석에 챙겨둬야 한다. 재미에는 두 가지 풀이가 있다.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좋은 성과나 보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재미 모두 필요하며 다분히 의도해야 한다.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을 주는 취미를 찾아야 하고 좋은 성과나 보람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단계별 단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루함을 인내심과 혼동하면 곤란하다. 인내심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이지만 지루함에는 참고 견딜 만한 괴로움이나 어려움조차 없어서 더 견디기 힘들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멋에는 차림새, 행동, 됨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움이란 뜻과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라는 뜻이 있다. 몸에 딱 지니고 싶은 무형자산이 다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나 멋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나 보다. 하루아침에 멋있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지만 매일 멋을 흡수할 수는 있다. 매일 짧은 시간만이라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를 가진 것을 찾아 마주하고 내 마음밭에 어떤 감정꽃이 피었는지 구경하자. 감정이 달팽이처럼 길게 느려 뻗어 어디로 나의 갈 길을 알려주는지 관찰하자. 조금씩 느리게 그러나 꾸준하게 100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지속하면 습관으로 획득할 수 있다. 습관의 장점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수 있던 것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있다. 안 하면 개운치 않고 찜찜함을 느끼는 경지에 이른다. 습관이 내가 되고 내 삶이 된다. 살다 보면 윤기도 수분도 없이 바삭바삭하게 건조한 날이 있다. 왜 이런 기분일까? 곰곰이 돌아보면 지나치게 유용한 행위만 한 날일 때가 많았다. 사람은 쓸모있는 일만 하고 살면 숨구멍이 막힌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 데도 쓸데없는 일을 해야 한다. 쓸데없이 시시덕거리거나 쓸데없이 돌아다니거나 쓸데없이 꽃을 사거나 쓸데없이 시를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등등 재미있기로는 사랑과 우정도 대단하다. 그럼에도 여기서 제외한 이유는 재미를 목적으로 사귀는 친구나 연인은 대개 끝이 좋지 않아서이다. 오래된 친구라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본디 우정이나 사랑이 나의 감정을 처리 또는 해결해주는 용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허기질 때 먹는 밥이나 비슷해서야 곤란하다. 허기를 채우느라 무슨 맛으로 먹는지도 모른다. 웬만하면 친구도 연인도 없이 재미있고 멋있게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후에 사귀는 친구나 연인은 나의 필요나 소용을 넘어섰기에 존재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다. 진짜 재미있게 지낼 수 있고 멋있는 인연으로 만들 수 있다. 외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
시원하다, 나는 멋있다 라는 말보다 시원하다는 말이 훨씬 좋다. 재미나 멋이 없기보다 갑갑함을 못 견디는 성미인가 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 모순을 발견한다. 성미로 치면 시원해서 명쾌한 쪽보다 재미있고 멋이 있는 쪽이 좋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우습다고 생각한다. 왜 있지도 않은 둘 중 하나를 택하려 하는가? 나를 포함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딱히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만약 시원해서 명쾌한 사람이나 재미있고 멋있는 사람을 봤다면 그 사람의 그런 순간을 보았을 뿐이다. 말이나 행동이 시원하다고 한다 하면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다는 뜻이고 몸이 시원하다고 하면 가렵거나 속이 더부룩하던 것이 말끔히 사라져 기분이 좋다는 소리다. 또 기분이 시원하다고 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리어 흐뭇하고 가뿐하다는 의미인데 감정 어휘로 표현하면 후련하다이다. 사전에서는 후련하다를 마음에 맺혔던 일이 풀리어 시원하다로 풀이한다. 감정을 단순하게 쾌와 불쾌로 나눌 적에 한국인이 최고의 쾌를 나타내는 어휘로 꼽은 것이 홀가분하다라고 하는데 후련하다가 마음에 맺혔던 일이 풀리어 시원하다라면 홀가분하다는 마음에 얽매여 있는 것 없이 가볍고 편안하다이다. 후련하다의 반대 느낌이 갑갑하다라면 홀가분하다의 반대 느낌은 부담스럽다 혹은 귀찮다일 것이다. 한국인이 유독 홀가분하다는 어휘에서 큰 쾌를 느끼는 배경은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한국 민속 증후군의 하나인 분노증후군이라고 정의한 화병과 연관이 깊다. 실제로 한국의 직장인 90%가 화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 보면 맥락이 통한다. 세상사나 심사나 맺히면 갑갑하고 풀리면 시원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맺혀서 화병을 앓는 게 아니다. 서너 사람만 모여도 서로 다른 가능하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안다. 맺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맺히는 것을 풀지 못해서 풀어주질 않아서 도무지 풀 방법이 없어서 화병에 걸린다. 글을 짓는 작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개하고 전환하고 끝맺는 기승전결이 있다면 한국의 전통 장단에는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행결례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악기를 치면서 가락을 시작하고 가락을 쌓아 올리면서 맹렬하게 달구고 확실하게 맺고 다시 풀어준다. 서양 음악이 대부분 땅 하고 끝맺는다면 한국의 전통 음악은 끝맺은 다음에 부드럽고 느린 세기로 탕구궁이거나 덩더르르궁으로 궁식으로 털어주는 가락을 들 수 있다. 한바탕 논가락을 다 풀어주는 것이다. 맺음이 끝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까지가 끝이다. 풀어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사물놀이에서 풀었다가 그 현장의 흥에 따라 다시 내서 새로운 가락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전통 장단은 자연의 원리와 무척 닮았다. 새싹을 내는 봄, 열매를 달구는 여름, 열매를 맺는 가을, 모든 잎과 열매를 다 풀어내고 나서 이듬해 봄을 준비하는 겨울. 맺는 것이 있어도 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맺었던 것이 풀리고 나를 답답하고 갑갑하고 원찮게 하는 것들이 풀리고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후련함이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국가대표 선수의 얼굴이 대표적이다. 승부에서 이겨서 생긴 성취감도 기쁨의 감정이지만 그간의 압박감을 모두 벗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다. 이런 후련함으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다. 사물놀이에서 달고 맺는 가락이 무아지경에 이를수록 푸는 가락이 주는 힘이 크다. 그 힘으로 후련함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없다면 꺼림직할 것이다. 반면에 비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아쉽기는 하지만 역시 후련할 것이다. 그러니 기억하자. 맺음이 끝이 아니라 풀기까지가 끝이다. 열혈히 달구고 확실하게 맺는 것일수록 풀기가 주는 후련함의 쾌감이 크다. 개운하고 상쾌하고 시원하다.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감정. 따뜻한 계절이 가면 뜨거워지고 시원한 계절이 가면 차가워진다. 쌀쌀하다가 쓸쓸하고 서늘하다가 차갑고 절정에서 시리다. 결별이 멀지 않은 연인에게 차례대로 닥치는 수순과 닮았다. 기쁨과 신뢰를 나누며 친밀했던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나 표정, 말투, 행동이 쌀쌀맞고 차가워지는 순간 슬픔과 공포를 느낀다. 하나가 되어 나눈 기쁨과 신뢰가 클수록 세기는 강하리라.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어 땅 위에 툭 하고 떨어진다. 둘 사이의 땅이 쩍 하고 갈라져 순식간에 천길 낭떠러지가 생겨버린 것처럼 서늘하다 못해 시리다.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약한 세기가 수심이고 강한 세기가 비탄이다. 공포라는 감정에서 약한 세기가 불안이고 강한 세기가 극심한 공포이다. 우리에게 슬픔의 감정과 공포의 감정을 동시에 주는 이라면 틀림없다. 사랑하는 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희미한 표정 하나, 짧은 말소리 하나로 심장이 찰나에 열탕에 빠졌다가 냉탕에 빠졌다가 한다.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한다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증오도 무관심도 아닌 경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경멸하는 순간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비탄과 극심한 공포를 감당할 길 없어 한때 우리라고 자칭한 사이에 갈라져 생긴 천길 낭떠러지 속으로 몸을 던지고 싶게 만든다. 경멸은 감정의 극치이다.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얼음 바다이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자, 무엇을 꿈꿀까? 대부분의 사람에게 최초의 슬픔과 공포를 준 대상은 필연적으로 엄마이다. 우리는 기억 속의 엄마와 화해했을까? 그렇다면 내 안의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따뜻해져서 친밀한 상대가 쌀쌀맞거나 차갑게 굴어도 즉각적으로 과한 슬픔과 공포를, 절망을 느끼는 빈도가 한결 줄지 모른다. 슬픔은 그때 내가 너무 어렵고 엄마 또한 어렸다는 사실에 있다. 이해하면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그때의 엄마가 지금의 엄마가 아니다. 지금의 엄마는 더 이상 나에게 슬픔과 공포를 세트로 주지 못한다. 이 사실 또한 슬프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해보자. 감각어휘, 다습다, 다스하다, 따스하다,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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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뜻하다, 뜨뜻하다, 따끈하다, 뜨끈하다, 뜨끔뜨끔하다, 후끈하다, 덥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뜨뜻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건조하다, 촉촉하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싸늘하다, 싸늘하다, 서늘하다, 쌀쌀하다, 쓸쓸하다, 어스스하다, 차갑다, 시리다, 춥다. 다습다는 알맞게 따뜻하다이다. 온도를 약간 올리면 다스하다로 조금 다습다이고 따스하다는 다스하다의 셈말이다. 여기서 또 온도를 올리면 따뜻하다가 되어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는 뜻이다. 여린말이 따뜻하다이다. 뜨뜻하다, 뜨뜻하다는 뜨겁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이며 따끈하다, 뜨끈하다는 꽤 따뜻하고 더운 느낌이 있다. 계절로 치면 봄의 온도이다. 일시적인 열감을 가리키는 말도 있다. 뜨끔하다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1. 갑자기 불에 닿은 것처럼 몹시 뜨거운 느낌이다. 2. 마음에 큰 자극을 받아 잇따라 뜨거운 느낌이 있다. 3. 찔리거나 얻어맞은 것처럼 자꾸 아프다이고 후끈하다는 몸이나 새 따위가 뜨거운 기운을 받아서 갑자기 몹시 달아오르다이다. 화끈하다도 비슷한 뜻으로 쓰이며 성질을 나타낼 때는 일을 아주 시원스럽게 하는 맛이 있다는 의미다.
몸에서 땀이 날 만큼 체온이 높은 느낌이 덥다라면 뜨겁다는 상당한 자극을 느낄 정도로 온도가 높다이다. 감정이나 열정 따위가 격렬하다는 비유로도 쓰인다. 여름의 기온이다. 미지근하다는 더운 기운이 조금 있는 듯하다이고 행동이나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비슷한 말로 뜨뜨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등이 있다. 건조하다는 물기나 습기가 없다는 뜻이고 분위기, 정신, 표현, 환경 따위가 여유나 윤기 없이 딱딱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촉촉하다는 반대로 물기가 있어 조금 젖은 듯하다이며 여기서 물기를 조금 더하면 축축하다가 되고 또 더하면 눅눅하다, 꿉꿉하다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에 경란쌤 부탁드릴게요. 상쾌하다는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하다이다. 알맞게 따뜻한 것이 다습다. 다스하다라면 시원하다는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다이다. 온도 외에도 답답한 마음이 풀리어 흐뭇하고 가뿐한 감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개운하다는 상쾌하다와 비슷한 뜻이나 구체적으로 기분이나 몸의 상태와 더불어 쓰인다. 사늘하다는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약간 찬 느낌이 있다. 이고 센 말이 싸늘하다이다. 여기서 온도를 약간 낮춘 서늘하다는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꽤 찬 느낌이 있다이다. 쌀쌀하다는 날씨나 바람 따위가 음산하고 상당히 차갑다이고 쓸쓸하다는 날씨가 으스스하고 음산하다이다. 사늘하다, 서늘하다, 쌀쌀하다, 쓸쓸하다 모두 감정 어휘로도 활용할 수 있으나 특히 외롭고 적적한 기분을 나타내는 어휘로 쓸쓸하다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계절로 치면 가을의 기온이다. 으스스하다는 차거나 시린 것이 몸에 닿았을 때 크게 소름이 돋는 느낌이며 차다는 몸에 닿는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이고 시리다는 몸에 닿는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추위를 느낄 정도이다. 여기서 온도를 더 낮추면 춥다가 되어 몸이 떨리고 움츠러들 만큼 찬 느낌이다. 겨울의 기온이다. 평안, 기쁨, 황홀의 감정 어휘, 흔히 좋다고 표현하는 말. 마음이 부담이 없이 가볍고 편안하다. 가뿐하다, 개운하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산뜻하다, 가볍다, 홀가분하다, 간단하다. 답답하거나 갑갑하여 언짢은 것이 풀린 마음. 후련하다, 개운하다, 시원하다.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마음을 놓다. 안심하다, 안도하다, 천만다행이다, 대견하다, 긴장이 풀리다.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이 좋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아늑하다, 무사하다, 포근하다, 포실하다. 걱정이나 탈이 없다 또는 무사히 잘 있다. 평안하다, 안녕하다. 마음이나 분위기가 조용하고 평안하다. 평온하다, 아늑하다, 그윽하다, 따뜻하다, 고요하다. 잔잔하다, 평화롭다. 마음이나 분위기가 정답고 포근하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아늑하다, 오붓하다, 포근하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에 윤정쌤 읽어주세요. 성품이나 태도가 따뜻하다, 정답다, 정겹다, 다정하다, 다정다감하다, 자상하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사근사근하다, 서글서글하다, 살갑다, 곰살맞다, 온화하다, 인자하다.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넉넉하다, 너그럽다, 관대하다, 시원하다,
서글서글하다, 느긋하다, 여유롭다, 유연하다, 인자하다, 어질다, 슬기롭다, 자애롭다, 자비롭다. 마음의 그릇이 넓으면 대상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상냥하며 사고에 막힘이 없으며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베푸는 사랑과 정이 깊다. 일에 해당하는 어휘가 넉넉하다, 너그럽다, 관대하다이고 이에 해당하는 어휘가 시원하다, 서글서글하다이다. 삶에 해당하는 어휘가 느긋하다, 여유롭다, 이다. 유연하다인데 느리다와 비슷한 말로 오해하기 쉬운 느긋하다는 마음에 흡족하여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이다. 또 여분이나 비슷한 말로 여기기 쉬운 여유롭다는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대범하고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다. 부드럽다와 비슷한 말로 쓰이기도 하는 유연하다는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사에 해당하는 어휘가 인자하다, 어질다, 현명하다, 슬기롭다, 자애롭다, 자비롭다이다. 근육 키우기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그릇을 꾸준한 노력으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그릇이 커질수록 기쁨이 차오른다. 정다운 사이를 느끼는 마음, 사이 좋다, 원만하다, 가깝다, 두텁다, 도탑다, 돈독하다, 깊다, 허물없다, 찰떡 같다, 친근하다, 친숙하다, 친밀하다, 긴밀하다, 밀접하다, 살갑다, 친하다, 막역하다. 마음이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 만족스럽다, 흡족하다, 흐뭇하다, 달다, 즐겁다, 기쁘다.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넘칠 듯이 가득하다. 뿌듯하다, 벅차다, 보람되다, 보람차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 행복하다. 남 앞에 내세울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보이는 마음. 으슥하다, 우쭐하다, 우쭐거리다, 우쭐우쭐하다, 의기양양하다, 뽐내다, 자랑스럽다, 당당하다, 과시하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데 대하여 스스로 굳게 믿는 마음. 자부하다, 자신하다, 자신만만하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71페이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 오늘은 주식이 없는 날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가지 마세요. 이젠 안 까먹을.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찍었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